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명덕이라는 점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덕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아이고, 명덕아. 너는 눈은 못 보지만 마음은 너무나 잘 보는구나. 어머니는 어린 명덕이를 보며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실제로 명덕이는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바로 알아챘고 슬픈 일이 있을 사람을 미리 알아내기도 했지요. 세월이 흘러 명덕이가 장성한 후 그는 마을에서 점쟁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요상해라.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점을 친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명덕이 마을에 정착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어머나, 명덕이가 우리 집 큰딸새를 딱 맞춰봤잖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 과거 시험도 정확히 맞췄다니까. 그런데 명덕이의 점술법은 참으로 독특했지요. 손끝으로 보는 관상이라고 하니 참 신기하지 않소? 그러게 말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서 관상을 본다니. 마을 사람들은 명덕이의 특별한 점술법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명덕이는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와 성격, 심지어 운명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소문이 났지요. 얼굴을 직접 만져봐야 정확한 관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명덕이는 이렇게 설명하며 손님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우리 순이가 명덕이한테 점 보러 갔다 와서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갛노? 순이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금순이도 그래. 점 보고 오면 하루 종일 해벌쭉 웃고만 있어. 금순이 어머니도 맞장구 쳤지요. 이상하게도 명덕이를 찾아가는 건 젊은 처녀들이 대부분이었고 점을 보고 온 처녀들은 모두 상기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뭐가 그리 좋다고 저렇게 웃어대는 거야? 명덕이가 점을 참 잘 봐주나 보지. 부모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처녀들은 모두 명덕이를 칭찬하기 바빴지요. 명덕 선생님은 정말 신통해요. 손끝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다 알아보시니까요. 그렇게 명덕이의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답니다. 그런데 명덕이에게 점을 보러 오는 처녀들이 점점 늘어나자 명덕이는 더욱 그럴듯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처녀 순이가 명덕이의 집에 점을 치러 왔답니다. 아가씨, 정확한 관상을 보려면 얼굴뿐만 아니라 목덜미의 윤기도 살펴봐야 합니다. 명덕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서 봐주세요. 그리고 손목의 맥박도 짚어봐야 하고 어깨의 기운도 확인해야 하지요. 아이고, 점 보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것이었구나. 순이는 순진하게 감탄하며 명덕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명덕이의 따뜻한 손이 순이의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지자 순이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어머, 명덕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손끝에 기운이 모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상을 정확히 보려면 이 기운을 전해드려야 하오. 명덕이가 그럴듯하게 설명하자 순이는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오, 그런 거였구나. 명덕이의 손이 순이의 목덜미를 살살 어루만지자 순이는 몸이 살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점 보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지? 순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명덕이는 은근히 미소를 지었지요. 그건 아가씨의 운명이 바뀌려고 하는 징조입니다. 가슴이 뛰는 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어머, 정말요? 그럼 제 운사는 어떻게 될까요? 순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자 명덕이는 더욱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곧 훌륭한 남자를 만나게 될 거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이지요. 아이고, 그럼 좋겠네요. 명덕 선생님 정말 신통하셔. 순이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와서도 계속 명덕이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지요. 그런데 며칠 후 금순이도 명덕이를 찾아왔습니다. 명덕 선생님, 저도 점 좀 봐주세요. 그럼요. 어서 앉으시오.
금순이 역시 명덕이의 손길을 받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가슴이 이렇게 뛰네. 그렇게 명덕이를 찾는 처녀들은 하나둘 늘어만 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찾아오는 건 바로 순이었지요. 명덕 선생님, 또 왔어요. 순이가 부끄러워하며 명덕이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미 3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이 아가씨.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소? 아이고, 그게 우리 어머니가 김서방네 총각이랑 혼담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총각이 저한테 맞는 사람인지 점 좀 봐주세요.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소? 그럼 더 정확한 점을 봐드려야겠구려. 명덕이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순이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오. 그런데 혼담점을 보려면 심장 박동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볼 수 있소. 심장 박동이요? 순이가 의아해하자 명덕이는 그럴듯하게 설명했지요. 그렇소.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봐야 그 사람과의 궁합을 알 수 있지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어서 확인해 주세요. 순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덕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순이의 봉긋한 가슴 위에 살짝 올리자 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어머나, 가슴이 왜 이렇게 빨리 뛰지? 아, 이건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소. 심장이 건강하다는 뜻이지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건 관상을 보는 기운 때문이오. 이제 얼굴의 윤기도 봐야 하고 목의 혈색도 확인해야 하오. 명덕이의 손이 순이의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뺨에서 목덜미로, 목덜미에서 어깨로. 아이고 선생님, 그런데 이게 정말 점술인가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해야 아가씨의 기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소. 특히 혼담점은 더욱 세심하게 봐야 하지요. 그럼 계속 봐주세요. 순이는 명덕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답니다. 잠시 뒤 명덕이의 손이 점점 더 대담해지자 순이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이건 전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순이가 부끄러워하며 몸을 살짝 뒤로 빼자 명덕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낭자, 이건 아주 중요한 과정이오. 혼담점에서는 여인의 기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오. 그래요? 그럼 계속 해주세요. 순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명덕이의 따뜻한 손길이 순이의 온몸을 어루만지자 순이는 마치 복숭아꽃이 피어나듯 점점 여인스러워져 갔습니다. 아이고, 이상해.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정상인가요? 그럼요. 그건 아가씨의 내면에 깔려있던 기운이 이제 조금씩 깨어나는 거라오. 아주 좋은 징조이지요. 그럼 다행이에요. 처음 경험하는 거라 무서웠거든요.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왔을 때의 순진한 처녀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어머나,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순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하자 갑자기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명덕님이 이미 제 몸을, 제 모든 걸 다 아셨으니 저는 이제 시집도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자 명덕이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가씨가 시집을 못 가게 되면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소?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이지요. 제가 아가씨를 이렇게 만든 이상 당연히 책임진 게 맞지요. 명덕이가 진정성 있게 말하자 순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고마워요, 명덕님. 그렇게 순이와 달콤한 시간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순이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금순이었지요. 어머, 순이 언니가 요새 왜 저렇게 예뻐졌지? 금순이는 순이가 길을 걸을 때마다 유난히 엉덩이가 실룩거리고 가슴이 커지고 자신감 넘치는 성숙한 여성스러워진 모습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장님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간 다음부터 저렇게 변했는데. 금순이는 질투심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자신보다 순이가 더 눈에 띄게 되자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나도 그런 점 봐달라고 해야겠어. 금순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명덕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지요. 명덕 선생님, 저예요, 금순이. 어서 오시오. 금순이 아가씨. 무슨 일로 이리 찾아오셨소? 명덕이가 문을 열어주자 금순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덕 선생님, 저도 순이 언니처럼 그런 점 봐주세요. 그런 점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명덕이가 모른 척하자 금순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순이 언니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저도 그렇게 변하고 싶어요. 아, 혹시 혼담 점을 말씀하시는 거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순이보다 더 정확한 점을 원해요. 더 정확한 점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그때 금순이가 당당하게 말하며 갑자기 스스로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금순이 아가씨.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괜찮아요.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점 보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이렇게 열심인 손님은 처음이오. 명덕이는 금순이의 적극성에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순이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처녀였습니다. 어서요, 선생님. 저 기다리는 거 싫어해요. 금순이가 재촉하자 명덕이는 헛기침을 했지요. 어텀,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소. 명덕이가 조심스럽게 금순이에게 다가가자 금순이는 순이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손이 참으로 부드럽고 묘하네요. 그런데 너무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금순이가 당당하게 말하자 명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금순 씨는 정말 대담하시군요. 당연하죠. 저는 순이 언니처럼 수줍어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점 보는 건데 뭘 그리 부끄러워해요? 금순이는 명덕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에 더 확실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점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순이 언니는 너무 소극적이었나 봐요. 명덕이는 금순이의 적극성에 당황하면서도 내심 흥미로워했지요. 그렇다면 더 정확한 관상을 위해 여기도 봐야겠소. 어디든 좋아요. 저는 정확한 점이 궁금하거든요. 시간이 흐르자 금순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점술이라는 게 서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로 본다니 무슨 말씀이시오? 아이고,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관상도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금순이가 갑자기 명덕이를 역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명덕이의 가슴팍을 훑기 시작했지요. 어이쿠, 금순이 아가씨, 이건 좀... 왜요? 저도 점술 배우고 싶은데 실습을 해봐야죠. 선생님 가슴도 참 단단하네요. 금순이의 대담한 말에 명덕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머, 선생님도 부끄러워하시네요. 그럼 여기는 어떠세요? 금순이의 손이 점점 더 아래쪽으로 향하자 명덕이는 마치 거북이가 고개를 내밀듯 어쩔 수 없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금순이 아가씨, 정말 대담하시오.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거든요. 어머나, 선생님 여기가 이렇게 단단해지시네요. 그건 말이오. 점술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렇소. 명덕이가 변명하자 금순이는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그 기운을 확인해 볼게요. 아이쿠, 하늘이시여. 그렇게 잡고 휘두르시면 뽑히겠소. 조금만 참아봐요. 저는 순이 언니보다 더 꼼꼼하게 점을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둘은 서로 탐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순이는 정말 적극적이어서 명덕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척척해냈지요. 아이고, 이제야 점술이 뭔지 알겠어요. 정말 신기한 학문이네요. 그런데 밤새도록 공부해도 될까요? 밤새도록이라니. 네. 저는 한번 시작하면 기절할 때까지 안 그만두거든요. 그렇게 금순이와 명덕이는 밤새도록 서로의 관상을 보며 뜨겁게 공부를 했답니다. 금순이는 순이와 달리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해서 명덕이가 오히려 당황할 정도였지요. 해가 뜰 무렵 금순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점술이란 건 신묘한 맛이네요. 순이 언니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금순이 아가씨는 정말 뛰어난 분이오. 이렇게 열심이고 적극적인 분은 처음 보오. 그럼 앞으로도 자주 와서 공부해도 될까요? 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물론이오. 언제든지 환영이오. 그렇게 명덕이에게는 순이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의 두 번째 단골 손님이자 제자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명덕이의 집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성숙한 매력을 가진 과부 영숙이었지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여유롭게 울렸습니다. 명덕 선생님, 계시지요? 목소리부터가 순이나 금순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이가 좀 더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에 깊이가 있었지요. 어서 오시오. 영숙마님께서 웬일로 저를 찾아오셨소? 명덕이가 문을 열어주자 영숙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명덕 선생님이 점을 참 잘 본다고 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있소? 과찬이십니다. 특히 젊은 처녀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순이도 그렇고 금순이도 그렇고 모두 선생님 댁만 드나들더라고요. 영숙의 말에 명덕이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저 점수를 봐드렸을 뿐이요. 그 점술이라는 게 참 특별한 모양이던데요. 그 애들이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해벌쭉 웃고만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그런 어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점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답니다. 차원이 다르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숙이 당당하게 말하며 명덕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는 자세부터가 남달랐지요. 저는 이미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순이나 금순이 같은 풋내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소? 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영숙이 갑자기 명덕이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관상법도 있답니다. 그때 영숙의 손이 명덕이의 손목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이 순이의 순진함도 아니고 금순이의 서툰 적극성도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숙련된 기법이었지요. 아이고, 영숙마님, 이건 좀... 어머, 선생님이 당황하시네요.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영숙은 명덕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척척 알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것도 모르셨나요? 영숙이 명덕이의 가슴팍을 능숙하게 어루만지자 명덕이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시오? 제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 줄 아세요? 그동안 순이나 금순이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을 뿐더러 더 좋은 방법도 알고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라니? 이런 건 어떠세요? 영숙이 갑자기 명덕이를 뒤로 밀어 눕히더니 말을 타듯 그 위에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영숙마님, 이건 너무... 왜요?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관상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선생님이 이런 고급 기법은 모르시나요? 영숙의 말에 명덕이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결국 명덕이는 영숙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답니다. 영숙마님, 내가 배우겠소. 가르쳐 주시오. 그럼 선생님이 제 제자가 되는 건가요? 그런 셈이지요. 영숙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선생님께 진짜 고급 점수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명덕이는 오히려 영숙에게 점수를 배우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명덕이의 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순이와 금순이가 거의 동시에 찾아온 것이었지요. 명덕 선생님, 오늘도 점 봐주세요. 순이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는데 바로 그때 뒤에서 금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순이 언니. 나도 오늘 점 보러 왔는데. 두 처녀가 서로를 보며 어색해하고 있을 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젊은 것들이 벌써 와 있네요. 바로 영숙이었는데 새 여인이 명덕이의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지요. 어머, 영숙마님도 점 보러 오셨나요? 순이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나도 명덕 선생님께 배울 게 있거든요. 영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자 금순이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누구 차례로 점 볼 거예요? 당연히 제가 먼저죠. 제가 가장 먼저 왔거든요. 순이가 당당하게 말하자 금순이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거의 동시에 왔는거려. 어린 것들이 참 나이 순서로 하는 게 어때요? 영숙이 끼어들자 두 처녀가 동시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명덕이는 집 안에서 이 소동을 듣고 있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오? 왜 이렇게 시끄럽소?
세 여인이 동시에 명덕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덕 선생님, 저 먼저 좀 봐주세요. 명덕이는 이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내심 우쭐했습니다. 아이고, 모두들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차례차례 해보시오. 그럼 누구부터요? 세 여인이 동시에 물어보자 명덕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내 소중한 손님들인데 순서를 정하기가 어렵소. 그럼 제비뽑기로 할까요? 순이가 제안하자 다른 두 여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그럼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 이때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봐라. 점쟁이 집에 저렇게 여자들만 몰려있네. 그러게 말이야. 점쟁이 집엔 왜 맨날 처녀들만 드나드노? 뭔가 수상하지 않아. 점 보는데 왜 하루 종일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순이도 요새 명덕이한테만 가더라.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명덕이가 뭔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닐까? 눈먼 사람이 점을 제대로 본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명덕이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눈앞의 세 여인을 어떻게 할지가 더 급한 문제였답니다. 자,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밖에서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소. 명덕이가 세 여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마을 저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도둑대가 나타났어. 도둑대라고? 어디서? 마을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이윽고 마을 이장이 종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집안에 숨으시오. 검은 호랑이 도둑대가 마을로 몰려오고 있어. 이 소리를 들은 마을 남정네들은 모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저 무서운 도둑대를 어떻게 막아내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숨어 있자. 맞아. 괜히 나섰다가 죽기만 하면 어쩔 거야? 마을의 젊은 총각들도 모두 겁에 질려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머, 저 겁쟁이들 좀 봐라. 남자라는 것들이 저럴 수가 있나? 얼마 후 정말로 흉악하게 생긴 도둑대가 마을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그하하! 이 마을 놈들은 다 어디 숨었나? 도둑 우두머리가 큰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나와라! 돈 되는 것은 모두 내놓아라! 안 그러면 집집마다 불을 질러버릴 테다! 도둑들이 이렇게 위협하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떨고만 있었는데 그때 명덕이가 홀로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요? 도둑들이 명덕이를 보더니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 저것 좀 봐라! 장님 점쟁이가 우리 앞에 나타났네! 크크크! 앞도 못 보는 놈이 우리한테 뭘 하겠다고 나왔느냐? 저 불쌍한 놈은 우리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지? 도둑들이 명덕이를 보고 우습게 여기며 비웃었습니다. 어이 장님! 어서 꺼져! 안 그러면 너도 같이 해치워버린다! 애들아! 이 마을에 있는 젊은 처자들은 모두 잡아들여라! 도둑 우두머리가 위협하자 명덕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마을 처녀들과 내 소중한 여인들을 건드렸다가는 혼이 빠질 줄 알아라! 내 놈의 여인들이라고? 크하! 눈먼 놈이 무슨 재주로 여인이 있다는 말이냐? 그래, 이놈들아. 이 세 여인들은 모두 내 연인들이다. 순이, 금순이, 영숙이 모두 내 소중한 여인들이다. 이들을 잡아려거든 먼저 나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눈먼 주제에 우리를 상대하겠다고? 하지만 명덕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크아! 미친놈 같으니라고! 그럼 죽어봐라! 도둑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들아! 저 눈먼 놈부터 해치워라! 예, 우두머리님. 도둑 5명이 명덕이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해가 완전히 졌고 달도 별들도 없이 마을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앞이 안 보이잖아. 도둑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매야. 어디 갔냐? 방금까지 옆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철매야. 어둠 속에서 도둑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끝에 있던 도둑부터 그 다음에는 옆에 있던 도둑까지. 아이고, 뭔 일이야? 왜 자꾸 사람이 없어져? 두목, 이상합니다. 부하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남은 도둑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있나? 어서 저 장님을 잡아라! 우두머리가 큰 소리 쳤지만 곧 그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도 없어졌네. 방금까지 내 옆에 있었는데. 그러더니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워. 이게 뭔 일이야? 결국 우두머리 혼자만 남게 되었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명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떠시오?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소? 누구야? 어디 있어? 우두머리가 벌벌 떨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은 귀신이다. 도망쳐라! 도둑 우두머리가 도망간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들이 다 사라졌네.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명덕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눈먼 사람이 도둑대를 다 물리쳤지? 정말 신기한 일이네. 명덕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어둠은 눈먼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소. 오히려 내 세상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명덕이를 영웅처럼 바라보며 박수를 쳤답니다. 그리고 그때 순이, 금순이, 영숙이 명덕이에게 달려와 그를 꼭 안아주었지요. 우리 명덕님이 최고예요. 그렇게 명덕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도둑대를 물리친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명덕이를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명덕이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구원받았어.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이. 마을 사람들이 명덕이를 칭찬하는 가운데 순이, 금순이, 영숙이 명덕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명덕님 정말 멋져요. 순이가 명덕이의 팔을 꽉 붙잡으며 말하자 금순이도 다른 쪽 팔을 붙잡으며 맞장구 쳤지요. 그러게요. 저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요. 호호, 역시 내다 점찍어둔 남자야? 영숙이도 뒤에서 명덕이를 꼭 안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새 여인은 명덕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덕님,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이오? 사실은 저희 모두 명덕님과 정식으로 혼인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명덕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오? 세 분이 모두? 네. 저희는 이미 명덕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명분이 모두 나와 혼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소. 명덕이가 당황해하자 영숙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능력 있는 남자는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다고. 그래요. 명덕님은 영웅이니까 가능해요. 금순이도 거들었지요. 명덕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모두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나도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소. 정말요? 정말 저희 모두와 혼인해 주실 거예요? 물론이요. 순이도, 금순이도, 영숙댁도 모두 내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요. 좋아요. 우리 셋이서 명덕님을 잘 모실게요. 세 여인이 동시에 소리치며 명덕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언제 혼례를 올릴까요? 순이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빨리 올리면 좋겠어요. 금순이도 재촉했지요. 그렇게 성대한 혼례를 올린 후 명덕이는 세 명의 아내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지요. 자, 그럼 오늘은 누구 차례예요? 순이가 수줍게 물어보자 금순이가 나섰습니다. 당연히 제가 먼저죠. 제가 가장 적극적이었잖아요. 아니야. 내가 먼저 명덕님을 찾아갔으니까 내가 먼저. 순이도 지지 않고 맞섰지요. 아이고, 어린 것들이 참 나이 순서로 하는 게 맞다니까 자꾸 그러네. 영숙이 끼어들자 두 처녀가 동시에 반발했습니다. 안 돼요. 명덕이는 이런 귀여운 경쟁을 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지요. 그럼 이번에도 제비 뽑기로 하시오. 그게 공평하지.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매일 밤 제비 뽑기로 순서를 정하는 재미있는 일상이 시작되었답니다.
한편 마을의 총각들은 명덕이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봐라. 부럽네 부러워.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처녀 하나 구하기도 힘든데 저 놈은 3명이나. 눈먼 주제에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을까? 총각들이 혀를 차며 질투했지만 명덕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이보시게들 질투하지 마시오. 명덕이가 능글맞게 말하자 저 자식 정말 밉상이야. 그래도 부럽긴 하네. 그렇게 명덕이는 3명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함께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답니다. 어느 날 명덕이는 마을 앞 정자에 앉아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지.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었어. 이심전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는 이 말처럼 명덕이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능력도 몸의 건강함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 명덕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명덕이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